네, 반갑습니다. 나의 주식일기입니다. 자, 오늘의 영상 원전의 대장은 이겁니다. 제2의 두산 에너빌리티 반드시 잡으셔야죠.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자, 지금 현재 저희 구독자가 성원에 힘입어서 약 75명입니다. 영상 보시면서 좋으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도 한 번씩 남겨주시면 제가 다 읽어드리니까요. 댓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의 좀 내용에 앞서서 이 원전 이슈의 타임라인을 빠르게 한번 살펴보고 갈 겁니다. 자, 원전 이슈 글로벌 타임라인에 보면 자, 2022년부터 2023년에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을 하면서 에너지 위기가 좀 폭발을 합니다. 그러면서 유럽이 탈원전을 이제 선언을 했었는데 다시 원전의 분위기로 좀 전환이 됐죠. 자, 그러면서 2024년에 EU가 원전을 친환경으로 일부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유럽은 SMR에 집중 투자를 시작해요. 그러니까 원전은 탄소 중립과 전력 안정성 핵심으로 재평가하겠다. 이런 뜻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025년 폭발적으로 좀 커지죠. 전 세계의 40개국 이상이 원전 확대 정책을 추진을 하고요. 그 다음 SMR 모델 120개 이상을 개발을 진행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2026년 현재는 자, 영국의 이제 롤스로이스 자동차 엄청 고가의 자동차를 파는 회사죠. 롤스로이스가 SMR에 6천억을 투자합니다. 자, 그다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제약회사까지 원전 전력 도입을 추진해요. 자, 그다음 이제 유럽 원전 투자 2050년까지 2110억 유로를 계획합니다. 자, 그다음 이제 독일과 벨기에 같은 경우에는 탈원전 정책을 사실상 좀 후퇴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자, 그 말이 무엇이냐? 전 세계가 이제 원래는 탈원전을 외치다가 지금 현재는 이제 탈원전을 좀 포기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제가 좀 영상 컨셉을 바꿨는데 좀 차트적인 설명도 같이 들어가려고 해요. 일단 관련주들 몇 개 좀 보겠습니다. 자, 일단 원전 하면은 대장주가 뭐죠? 원전의 대장주는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좀 뭐 하는 회사냐? 발전소의 핵심 기기를 제작하는 그런 회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원자로나 이제 증기 발생기 같은 원전 핵심 설비와 원전 해체 기술을 관련적으로 가지고 있죠. 그렇다 보니 지금 차트를 좀 보시면 아무래도 지금 신고가를 연일 갱신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신고가를 좀 연일 갱신하고 있고 이제 매수 좀 구간을 살펴보시면 자, 여기 이제 이 화살표 보이시죠? 화살표. 요 화살표들. 요 화살표들이 약간 매수 시그널인데 자, 제가 이거 이번에 만든 거예요. 갖고 온 건데 자, 이 검은색 시그널 하나 뜨는 것보다 빨간색과 검은색이 이제 동시에 이렇게 좀 보여주는 시그널 같은 경우가 큰 상승세를 보여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검은색, 빨간색 좀 순차적으로 보시면 좋은데 근데 제가 여기서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은 이 검은색 단순히 하나만 뜰 때도 있어요. 하나만 뜰 때도 있지만 자, 빨간색이 먼저 뜨고 검은색이 먼저 뜨면 좀 상승폭을 이룹니다. 자, 이전에 이제 좀 몇 가지 사례들을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빨간색보다 검은색이 먼저 뜨고 빨간색이 뜨는 경우는 큰 상승폭을 이어나가진 못했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물론 이것도 이제 큰 상승폭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 장대 양봉의 의미가 뭐죠? 엄청나게 갭 하락으로 시작을 했다가 주가를 끌어올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 올랐냐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만들어 놓은 요 수식들을 좀 보면서 오늘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 일단 이 밑에 있는 게 뭐냐? 이 밑에 있는 요거는 이제 거래 대금. 그다음에 이 그 다음 밑에 이 친구는 뭐냐? 이거는 이제 외국인이 매집을 하고 있는 양과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기관이 매집을 하고 있는 양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수급 매매를 선호하는 편으로서 좀 여러 가지 수급을 많이 살펴보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죠? 수급 나쁘지 않죠? 지금 계속된 매집세를 강하게 보여줬었습니다. 강하게 보여주기도 했고 지금 이 라인이 매집 구간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렇다는 것은 주가를 최소한 여기 정도까지는 빼지 않겠다라고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1차 지지선, 그 다음 이제 2차 지지선이 어디죠? 2차 지지선이 여기 매물대 구간이 이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좀 앞으로 강하게 한번 상승 여력이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받고 자, 이제 그 다음이 뭐냐? 바로 한전기술이야, 한전기술.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는 원전의 설계를 하는 회사죠. 이제 APR 1400 같은 이제 원자력 발전소를 종합 설계라던가 원자로 개통 설계를 수행하는 회사입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근에 좀 강하게 계속 상승세를 보였죠.
자, 근데 제가 뭐라 그랬죠? 이 빨간색이 먼저 뜨고 그 다음에 검은색 수식이 떴을 때 상승세를 이어간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약간 좀 횡보를 하고 있는 박스권에서 좀 약간 횡보를 하고 있는 장이다, 차트다, 좀 이렇게 기술적인 설명 좀 드리면서, 오히려 이제 지금 현재 기관은 좀 매수세를 보였고 외인은 좀 매도세를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는 구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지금 주체가 좀 기관과 개인이 좀 주체를 이끌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볼 때는 좀 어느 정도 박스 시장에서 횡보를 하다가 강하게 돌파가 한번 나오면서 좀 전고점을 돌파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자, 그 다음이, 자, 이제 바로 한전 KPS입니다. 한전 KPS. 한전 KPS를 보시면, 한전 KPS 뭐 하는 회사죠? 발전소 정비 회사입니다. 이제 원자로, 뭐 증기 발생기, 뭐 냉각 제펌프 등 이제 원전 핵심 설비 정기 검사 담당하는 회사예요. 자, 이 이제 차트 같은 것도 봤을 때, 최근에 이제 원하는 시그널이 떴죠. 빨간색 먼저 떠주고 그다음에 이제 검은색 떠주면서 수식이 약간 매수 시그널을 가리켰지만, 의외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좀 저항을 받았죠. 저항을 받으면서 좀 시장에서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경우도 당연히 존재하고, 자, 그렇게 봤을 때 이 친구의 지지 라인은 어느 정도 좀 요 정도가 잡히겠죠. 요 정도가 잡히면서 제가 볼 때는 이제 매물대도 아주 좀 이쁘게 잡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매물대도 이 수식이 떴던 그 시그널 라인에서 매물대가 형성이 돼 있죠. 그러니까 매물대가 형성이 됐다는 것은 이 구간에 지금 많은 사람이 매집을 이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1차 지지를 여기서 받고, 1차 지지를 받고 그 다음에, 네, 1차 지지를 이 라인에서 한번 받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매수세가 한번 강하게 붙었을 때 좀 이렇게 장대 양봉이 한번 뜨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전 KPS도 긍정적인 시그널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볼 게 이제 현대건설입니다. 현대건설 같은 경우 이제 대형 건설사죠. 대형 건설사고, 이제 뭐 원전 시공, 뭐 해외 원전 설비, 그다음 뭐 개선, 안전 설비, 뭐 구축 이제 사업 같은 거를 참여를 하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네, 중요한 포인트는 이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어떤 이슈가 있었죠? 바로 이란, 이제 중동, 그 다음에 이란 재건 이쪽으로 좀 관련주로 현대건설이 많이 떴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좀 가파르게 상승을 했죠. 상승을 하면서 지금은 오히려 아랫꼬리를 달고 지금 내려오고 있는 추세죠. 아랫꼬리를 달고 내려오고 있는 추세인데, 이게 왜 그러냐? 일단 건설 테마들 자체가 지금 최근에 좀 한번 이렇게 강하게 이슈가 되고 살짝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추세는 맞아요.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좀 약간 매도세도 강하게 보이고 있죠. 매도세도 강하게 보이고 있고, 제가 볼 때는 일단 패턴 자체가 살짝 꺾이긴 했지만, 자, 그래도 이 구간에서 이제 1차 지지 한번 좀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전고점 돌파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서 지지를 못 받으면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보내줘야겠죠. 원래 그런 겁니다. 자, 보내주는 게 긍정적인 거고, 하지만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좀 지지를 한번 받아주고, 근데 이 밑으로 지지선이 마땅히 없어요. 이 밑으로 지지선은 이제 요 정도? 그러니까 좀 너무 폭이 크죠? 이 폭이 큰 것은 대응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정도 폭은 그냥 이제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 하면 손절을 하는 게 맞고, 혹은 이거를 오히려 매수 타점으로 볼 가치가 있다, 그러면 이 지지선에서 반등을 해주냐 못 해주냐를 보고 판단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뭐 거래량 자체가 지금 뭐 계속 빠지는 추세는 아니에요. 그 거래량 자체도, 자, 보시면 거래량 자체도 한번 강한 거래가 이루어지긴 했지만, 자, 여기 강한 거래가 이루어지긴 했지만 그 이후로도 거래량이 막 적다 이 정도로 보이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도 나쁘지 않고, 그냥 어느 정도 이제 약간 조금 테마 자체가 좀 빠지면서 좀 하락세를 이어가지 않나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대건설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이 뭐냐? 바로 대우건설이죠. 대우건설. 대우건설을 보시면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어떤 이슈가 있었죠? 바로 재건입니다. 재건. 이 친구도 이란 중동, 이제 이란 미국 전쟁의 좀 재건주였어요. 자, 근데 어제 시장이 그렇게 올랐는데 많이 빠졌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 어느 정도의,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지금 찍어드리는 이 건설주들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자, 이 건설주들 특징이 뭐죠? 바로 최근에 재건으로 한번 이슈가 되면서 원전 테마에서는 살짝 빠지는 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재건 이슈가 좀 빠지니까 같이 어느 정도의 매도 물량이 나오는 것으로 좀 판단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RSI 지표 같은 경우에도 과매수 구간에 계속 오래 있었죠. 그러면서 추세가 확 꺾이기 시작을 합니다. 강한 매도세가 나왔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전고점을 돌파했던 이 캔들 기준으로 지금 외인, 기관도 전부 다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차익 물량 실현이라고 볼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알아둬야 되는 부분들이 지금 아랫꼬리를 달고 올라왔죠. 그러니까 약간의 반등의 여지도 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좀 한 28,000원 선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뭐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전고점 돌파겠죠. 그러니까 요즘 시장이 원체 오르면서 차트들이 다 대부분 다 비슷해요. 전고점을 돌파를 하냐 못하냐로 지금 웬간한 차트들이 다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좀 지지를 받으면서 한번 대응 전략을 가지신다면 지지를 좀 받으면서 이 친구가 여기를 지지를 밟고 돌파를 하느냐 혹은 지지를 받지 못하고 빠지느냐를 좀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이 뭐냐, 이제 삼성물산입니다. 삼성물산.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오르기도 많이 올랐고 일단 매수세도 강하게 한번 들어왔죠. 제가 조금 긍정적으로 보는 차트가 좀 요런 차트들. 자, 매수세 나쁘지 않습니다. 매수세 나쁘지 않았고 주가도 약 5% 정도 올랐죠. 자, 물론 이제 뭐 수식이 시그널이 뜨진 않았지만 안 뜨더라도 지금 차트가 어떻죠? 이미 박스권을 좀 돌아다니고 있죠. 이 박스권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매물대 라인도 딱 박스권과 일치하고요. 자, 이랬을 때 이 친구의 지지선은 이쯤이 되겠죠. 여기서 지지를 받고 오히려 근데 타이트하게 돌파는 강하게 돌파가 가능한 겁니다. 매물대 라인도 지금 매물대 라인에서 뭐 지지를 받네 저항을 받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이 매물대가 여기에 이어져 있다는 것은 이 차트가 지금 여기에 평균가가 가장 많다는 거거든요. 매집의 시그널이. 자, 그렇다는 것은 지금 거래 대금도 일정하게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거래 대금도 일정하게 터져주면서 RSI 지표 같은 경우를 봤을 때도 오히려 과매수 구간도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죠. 그렇다는 것은 추후 상승의 여력이 좀 강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SMR 사업 협력이라던가 뭐 원전 구조물, 모듈 기술 등 차세대 원전 쪽으로 좀 묶이는 경향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물산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이 뭐죠? 바로 우리기술입니다. 우리기술. 자, 우리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전 계축기 회사죠. 그러니까 원전 내부 상태를 측정하는 계측기 관련 이제 막 원전 운전이라던가 뭐 교체 수요에 좀 영향을 받는 종목이죠. 그러면서 원전 이슈가 탈 때 강하게 상승세가 보여집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강하게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루어졌죠. 자, 그러면서 자, 또 중요한 포인트 몇 가지 짚어보면, 자, 일단 외국인 많이 매도세를 보입니다. 매집을 한 이후에 매도세를 많이 보이고 있고, 기관 같은 경우에도 뭐 동일하게 약간 매수 매도를 좀 번갈아 하지만 그래도 매도의 성향이 조금 더 강하다라고 쉽게 패턴이 이해가 되고, 자, 그 다음에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어떻게든 지지를 하려고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어요.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오히려 지금 매물대가 약간 저항 맞는 구간이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매물대가 좀 저항을 맞는 구간인데, 자, 이런 종목 대응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냉정하게 그리고 타이트하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 제가 만약 여기서 매집에 들어갔다 혹은 여기서 매수에 들어갔다 하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좀 저항선을, 제가 지지선이라고 그러죠. 지지선을 좀 타이트하게 잡어요. 지지선을 한 요 정도, 지금 금일 종가의 기준에서 금일 이제 저가의 기준에서 매도선을 타이트하게 잡고, 그러니까 여기서 어느 정도 빠지는 것까지 생각을 했을 때 제가 잡을 수 있는 최종 마지노선은 이제 한 19,000원대인 거죠. 19,000원대 이하로 빠진다.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매도를 하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1, 2차 지지선에 받쳐주면서 물론 상승은 강하게 안 나오더라도 어느 정도의 박스권에서 횡보를 한다. 근데 여기에 이제 외국인이나 기관이 이렇게 계속해서 매수세를 세운다. 그렇다고 봤을 때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당연히 큰 기대감이 이슈만 한번 붙어준다면 강하게 돌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 기술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고, 자, 그 다음이 뭐냐? 바로 오르비텍이죠. 오르비텍. 자, 오르비텍 같은 경우를 봐도, 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상당히 긍정적인 게, 기관이 이제 어제 많이 담았죠. 기관도 많이 담았고, 외국인도 약소하지만 지금 이거래일제 매수세를 좀 챙기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장대 양봉이 한번 나왔다가 윗꼬리를 달고 내려옵니다. 어느 정도의 좀 저항이 한번 있었다라고도 판단을 할 수 있겠죠. 자, 저항을 받아주면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어떻게 보면 좀 저항선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게 왜 그러냐? 자, 이 이제 윗꼬리를 달고 내려온 이 차트에서 여기에 물립니다.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 라인에 물렸어요. 자, 여기서 추매를 담기 시작을 하겠죠. 추매를 담기 시작을 했을 때 평균 매수가를 계산을 해보면 됩니다. 그럼 평균 매수가가 어디죠? 한 요 정도 나오겠죠. 요 정도 나온다 쳤을 때 넘습니다. 약수익 구간으로 돌아서요. 그러면서 강하게 매도합니다. 그러면서 1차 물량이 대부분 다 이 구간에서 매도가 돼요. 그러면 2차 구간은 어디냐? 자, 2차 구간은 오히려 좀 타이트하게 잡았을 때 한 요 정도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유가 무엇이냐? 이유를 제가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자, 이 구간에 매집한 사람이 양이 많아요. 자, 이 구간에 매물대가 이쪽에 형성이 돼 있죠. 그 말은 무엇이냐? 이 구간에 매집한 사람들이 지금 어느 정도 추매를 담습니다. 어디서? 이 밑에 라인에서. 자, 매물대 기준에 보시면 일단 아무래도 이 가장 긴 매물대는 이 이전 차트 이제 여기에서 매집한 사람들이 기준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빼고, 자, 최근으로 좀 돌렸을 때 한 70봉을 봤을 때, 자, 보이시나요? 이렇게 보면은 이해가 쉽죠. 어디가 매물대가 가장 길죠? 지금 밑에를 뺐을 때 여기가 가장 깁니다. 그 다음이 이 밑에예요. 이 밑에의 사람들, 자, 이 라인의 사람들이 매수를 할까요? 매도를 할까요? 이미 수익권이기 때문에 이미 어느 정도의 매도 물량도 나왔을 거니와, 그 다음 추가적으로 수익권입니다. 그것도 몇 퍼센트? 최소 10% 정도는 수익권이에요. 한 30% 정도가 수익권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빠지지 않는 한 매수나 매도의 시그널이 딱히 없습니다. 하지만 이 위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항을 맞는 구간을 보시면 저항이 이 구간이죠. 지금 한번 저항을 맞고 나옵니다. 자, 이 라인을 딱 기준으로 봤을 때 위에 뭐가 있죠? 강하게 매물대가 있죠. 그렇다는 것은 한 번 더 상승이 나왔을 때 여기서 한 번 더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약간 패턴 자체가 이 이제 윗꼬리를 달고 나오는 장대 안봉 이후 윗꼬리를 달고 나오는 패턴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 지지선은 조금 요 정도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저항은 여기서 뚫렸을 때 2차 저항은 이제 전고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지금 시그널은 나쁘지 않아요. 왜? 아무래도 저항선이 많긴 한데 매집세가 지금 긍정적인 매집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르비텍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원전의 방사선을 관리한다던가, 뭐 방사선 폐기물, 뭐 그 다음에 뭐 비파괴 검사, 원전 해체 쪽 관련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다음 종목은 BHI입니다. BHI. 자, BHI를 봤을 때 이 친구도 지금 대부분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원전 관련주 차트들이 다 비슷해요. 이 구간쯤에서 강하게 한번 상승 파동이 오고, 그 이후로 여기서 뚫지 못한 종목들은 밑으로 횡보하는 그림입니다. 우하향 패턴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간 박스권에서 횡보한다 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볼 때 이 친구는 좀 저항선을 타이트하게 잡아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보시면 약 10거래일간 박스권이죠. 10거래일 이상이 박스권이고, 자, 그 물량이 이제 기관과 좀 약간 외인은 같이 매도 물량을 계속해서 보여줬습니다. 보여줬는데도 지지 구간을 받고 있고, 뭐 이제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하면은 이제 좀 저항선 자체가, 지지선 자체가 타이트하고, 지금 그 다음 저항선이 이제 전고점까지는 좀 강하게 돌파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렇게 봐도 매물대 자체가 지금 70일을 기준으로 봤을 때 매물대 자체가 지금 딱 걸쳐 있죠. 딱 걸쳐 있는 게 여기서 지금 저항 지지를 같이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한번 강한 돌파 이후에는 전고점 이상까지도 노릴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BHI는 좀 긍정적으로 이 친구도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 이제 보성파워텍 보시면 가장 많이 올랐었습니다. 가장 많이 올랐고,
이제 뭐 원전 철골 구조물이라던가 뭐 신고리 원전 철골 공급 이력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관련주로 묶이는 친구고, 그러니까 이제 정말 정확하게 말하면 전력 기자재, 뭐 철골 구조물 회사, 뭐 이제 이런 걸 만드는 회사인데, 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번에 가장 강한 상승이 나왔죠. 강한 상승이 나오면서 전고점을 돌파를 합니다. 전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뭐 이제 여기가 한번 저항선이 생기겠죠. 아무래도 여기서 이제 더 올라가면은 신고가기 때문에 뚫냐 못 뚫냐 약간 이런 싸움일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긍정적인 거 보시면 이제 여기 자, 기관 외인이 좀 쌍끌이로 매수를 합니다. 어느 정도 수급을 붙여줬고요. 그 다음에 거래 대금 자체도 엄청나게 많은 거래 대금이 나왔습니다. 거의 최고. 그러면서 RSI가 과매수로 찔끔 진입을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고, 자, 그렇다는 것은 이 친구의 저항선은 어디냐? 바로 지금 현재 여기 매물대입니다. 여기 매물대. 그 다음이 다음 지지선이 이제 2차 매물대겠죠. 근데 2차 매물대면 요 정도 나오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박스권을 뚫은 종목들은 강하게 돌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박스권에서 지지를 못 받으면은 돌파를 하지 못하고, 지지를 받으면 강하게 돌파세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물대, 그다음 뭐 매수 시그널, 그다음에 수급 이런 거를 다 차트에서 보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종목이 뭐냐?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한국전력입니다. 한국전력. 자, 한전 같은 경우는 좀 차트가 이제 좀 다른 여타 다른 차트들과 다르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좀 많이 긍정적이게 보기 힘들어요. 왜냐면 받아야 될 저항선을 다 못 받고 쭉 내려왔거든요.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한국전력 이제 뭐 전력 공기업이죠. 그리고 이제 이 친구는 원전을 직접 만드는 회사라기보다는 이제 전력산업 전체 대장격이기 때문에 뭐 정책 수혜, 뭐 기대 이런 거기 때문에, 자, 이 친구 어떻게 보여지나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 저는 이 친구는 매집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냉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매물대가 너무 강해요. 이미 한참 위에서 강합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여기서 딱 보시면 그림이 나오잖아요. 이미 꼬리가 틀렸죠. 이 부분에서 이미 꼬리가 틀리기 시작을 합니다. 꼬리가 틀려서 여기서 한번 매물대 라인 걸쳐주면서 반등해주나 했는데 오히려 더 꺾이죠. 더 빠집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지금 얼마나 강하게 붙어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약간 그런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여기 제가 조금 이해를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자, 이때 강하게 매수세가 붙습니다. 이때 강하게 매수세가 붙으면서 횡보를 하죠. 근데 이 문제가 이 횡보를 하던 이 장 이전을 보시면 이미 여기서 기관이나 외인은 매집을 어느 정도 맞춰놓은 상태예요. 자, 그러면서 주가가 빠집니다. 주가가 빠지면서 매도세를 강하게 보여요. 이 정도 물량을 개인이 받을까요? 받지 않죠. 개인이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그대로 쭉 빠지는 겁니다. 그대로 쭉 빠졌고, 지금 지지를 받아야 될 구간이 이제는 라스트 지지가 이 장기 이평입니다. 자, 이제 이 검은색 선 보이시죠? 이 검은색 선 장기 이평, 여기가 마지막 지지 구간이고, 그 다음에 제가 볼 때 저항 구간은 일단 가장 큰 매물대가 있는 위치, 여기를 돌파를 한다고 해도 이제 그 다음에 매물대 위치.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대응하기가 좀 어렵다, 좀 어렵고 힘들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라면 좀 과감하게 손절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보시면 효성중공업입니다.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유튜브에서 원전 관련주로 추천도 드린 적 있어요. 이게 뭐냐? 이제 뭐 원전, 그다음 뭐 전력망, 그다음 이제 이런 것을 확대를 했을 때 변압기, 그다음에 전력 설비 수요, 약간 이런 쪽에서 묶이는 편인데, 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과매수 구간에 돌입했죠. 과매수 구간에 돌입을 했고, 과매수 구간에 돌입을 하면서 지금 현재 차트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승세를 보이면서 긍정적인 시그널 자체가 많아요. 자, 그리고 수급은 오히려 반대죠. 자, 이제 한번 강하게 여기서 매도세를 보였고, 외인 같은 경우에 기관은 반대로 여기서 더 매수세를 보입니다. 그 말은 약간 손바뀜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아마 좀 향후에 계속 좀 강하게 돌파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지지선을 잡아드리는 게 좀 의미가 있나 싶을 정도로 지지선은 뭐 마땅히 없을 것 같아요. 요 정도의 지지 구간, 이거를 좀 타이트하게, 좀 더 타이트하게, 자, 이거보다 더 타이트하게, 이 정도로 봤을 때 기준에서 지지선이 요 정도가 맞겠죠. 아무래도 여기에 그 매물대가 있는 이 라인, 자, 이 라인과 그 다음에 이제 2차
2차 이게 좀 많이 빠졌을 때 기준으로는 여기까지 한번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제가 오늘 이제 종목들 몇 가지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저는 아무래도 추천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종목은 이 효성중공업인 것 같습니다. 효성중공업. 그래서 효성중공업이 두산 에너빌리티만큼 이슈를 많이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좀 보시면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보시면 지금 박스권에서, 아니 박스권이라기보다는 지금 전고점에서 아직 돌파가 안 나오고 있는 추세죠. 자, 근데 오히려 매도세를 조금 약간 보였습니다. 매도세를 좀 보였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돌파를 못할 가능성도 이 친구는 있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이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이는 느낌에서 이미 과매수 구간에 돌입을 했는데, 제가 이 RSI 지표를 볼 때 제가 좀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매수에 돌아섰을 때 꼬리가 꺾이느냐. 자, 여기 딱 보시면 알죠? 과매수 구간입니다. 과매수 구간에 돌아서자마자 꼬리가 바로 꺾여버리죠. 추세가 바로 꺾이느냐, 혹은 과매수 구간에 돌입했는데도 불구하고 꼬리를 치고 올라가냐. 자, 꼬리를 치고 올라간다는 것은 매수세가 강하게 붙어서 이제 과매수에 돌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를 더 끌어올릴 여지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급 자체도 긍정적이에요. 이 정도면 많이 긍정적인 편이고, 어느 정도 한 번에 매도세가 있긴 했지만 이거 뭐 차익 물량 실향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의 다음 좀 약간 후속 대장주로는 효성중공업이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면서 좀 컨셉을 바꿔봤는데, 한번 이제 조금 우리 시청자분들, 그 다음에 이제 구독자분들 좀 피드백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영상 계속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내일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녹화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 녹화 끝.